저는 분당재생병원 이비인후과 비과 전문의 안상현이라고 합니다. 일단 코 막힌 것이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.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양쪽에 나타나는지, 그 다음에 코 막히는 게 언제 시기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코 막힘이 계속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그 다음에 코 막힘에 대한 질환을 찾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. 특히 한쪽 코만 막히는 경우에는 이게 국소적인 원인이 가장 많은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양쪽이 막히는 경우에는 전신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소아하고 성인도 이게 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. 소아 같은 경우는 코 안에 어떤 이물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코 막힘의 주 증상이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양측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아데노이드가 비대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. 성인 같은 경우는 1층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뭐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비염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, 양측으로 나타났을 때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호르몬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만성 부비동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중격 망곡증 이런 것들이 1측이냐 양측이냐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위치에 따라 조금 분류를 하자면, 앞쪽이 막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앞쪽에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염에 의한 어떤 합의갑계라든지 이런 비갑계의 비유,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콧등에 있는 그 어떤 연골들이 좁아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코 막힘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. 공기가 넘어가는 끝부분이라고 하는 코 뒷부분이 막히는 경우 뭐 아데노이드 증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코 막힘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이라고 하는 비강 내에 어떤 공기 저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 만성 부비동염, 특히 뭐 폴립이라고 하는 용종이 있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. 종양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생기는 비중격 망곡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코 막힘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보통 진료를 하시게 되면 내시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코 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필요하다면 CT라든지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어떤 위치, 병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물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 이런 건 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,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어떤 코 막힘을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,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코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. 그게 코 막힘이 있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비염이 심하다든지 충동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코 세척을 하는 것이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, 어쨌든 물리적으로 이게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교정해주지 않으면은 그 코 막힘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